자, 산림근육학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근육의 틀과 타이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 수 있었던 그림들을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상지에 있었던, 전면에 있었던 거랑 상지의 후면에 있었던 것부터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객 관리할 때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첫 부딪히는 게 제가 얼굴 쪽을 크게 많이 관여를 안 했는데 얼굴에서는 교근을 되게 많이 했었죠. 교근. 상지와 우리가 상체를 같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근이라는 근육은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컨트롤한다. 그래서 교근을 풀기 전에 반드시 선행 조건이 측두근을 먼저 풀어줘야지 교근이 풀린다. 구안화사, 안면마비, 사각턱 또는 얼굴 비대칭, 얼굴 축소, 그 다음에 심장에서 머리로 피가 올라가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교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흉쇄유돌근. 우리가 SCM 머슬이라고 얘기하는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은요,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흉쇄유돌근 안에는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80%가 지나가는 경동맥이 있습니다. 흉골과 쇄골과 유양돌기에 붙어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은요, 목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목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죠.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해라. 이러면서 흉쇄유돌근을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흉쇄유돌근은 교근과 붙어있고 대흉근하고도 연관이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각근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각근은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으로 나뉩니다. 이 사각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이죠. 그 사이로 상완신경총이 나와서 쇄골 하근을 지나 소흉근을 통과하고 팔로 내려갑니다. 이 사각근은 우리 배꼽이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서 관리해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흉쇄유돌근은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니까 뭐 얼굴이 부었거나 뒤에서 이명, 난청 이런 모든 데 얼굴이고 사각근은 그걸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서 일어나는, 팔에서 일어나는 또는 이 엄지손가락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증상은 사각근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팔이 저리다고 고객이 찾아왔을 때 저린 증상을요, 팔을 올렸더니 저린 게 없어졌어요. 이거는 사각근의 문제고, 팔을 해서 뒤로 뺐을 때 저린 게 없어졌을 때는 소흉근에서 눌려 있었던 거고, 팔을 들여도 절고 내려도 절렸을 때는 우리 걔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보자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 사각근을 대부분의 팔에 일어나는 증상들, 팔뚝살, 팔의 부종, 또 혈액 검사상 어떤 그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증상이 없는데 손에서 오는 모든 증상들, 이럴 때는 사각근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이 사각근, 전사각근하고 정사각근의 중사각근 중복, 근복, 중앙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견갑상신경은 극상근과 극하근을 지배하고, 견갑배신경은 능형근과 견갑거근을 지배하고, 장흉신경은 어디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장흉신경은 맞아요, 세라투스 안테리어 전거근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세 개가 뚫고 나와서 우리가 지배하는 신경 레벨로 지나갑니다. 사각근 참 많은 얘기를 했죠. 어쩌면 약방의 감초 같은 근육, 수기요법을 할 때 수기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고객의 어떤 부분 중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이 사각근이죠.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을 풀어준다는 것은 수기를 하는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림프라는 조직을 좀 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근육과 이런 게 아니라 마사지 개념과 케어의 개념을 보기 때문에 림프의 70%가 왼쪽에 있다는 것, 또 데코테 라인에 있는 것, 터미너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각근을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교근 설명드렸고, 흉쇄유돌근, 사각근이 왔으면 일로 내려가는 대흉근부터 봅니다. 대흉근은요, 팩토레이스 메이저라는 대흉근은요,
세 개로 나눠지죠.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로 나눠져서 일명 호흡근이라고 연관되고, 대흉근은 상완골에 붙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가 스터넘을 기준으로 해서 하얀 선을 유지한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찬 곳이다. 유두에서 세치위는 목을 잡아주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해서 대흉근의 그림. 그리고 제가 천층과 심층과 최심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천층에 있는 근육들은 큰 모션을 관여하고 대부분의 통증은 심층에서 관여를 한다. 또 근육과 혈관도 심층에 들어있다. 안쪽에 있는 최심층은 그 기둥처럼 어떤 조직과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흉근은 우리 몸의 앞에서 또는 목 뒤에 있는 어쩌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승모근과 기랑작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데, 승모근의 기랑작용은 또 다른 기랑 포인트로 복행근을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흉근을 설명을 드렸고, 이 천층에 있는 대흉근을 드러내면 이제 팩토레스 마이너 소흉근이 나오죠. 소흉근은 오구돌기, 오회돌기에서부터 늑골 1, 2, 3에 붙어있는 요 근육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는 팔로 내려가는 상완신경이 지나가는 하나의 그림이죠. 자, 이젠 소흉근의 문제를 보게 되면 소흉근 안에도 들어있고 옆에 있는 전거근이 보입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라는 전거근, 장용신경이 지배하는 전거근. 이 전거근은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죠. 이 전거근이 뒤에 있는 능형근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결국 전거근은 능형근과 연관되고 앞에 있는 외복사근하고 연관되어지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들의 그 부유방 아니면 또는 옆구리의 통증을 해결하고 싶을 때 호흡근이라 어떤 문제가 되고자 하면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일단 능형근과 외복사근을 같이 풀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전거근을 같이 효과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근육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전거근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복사근을 알게 됐고, 이 외복사근은 이렇게 지나가서 옆에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랑 연관되고, 다리 안쪽에 봉공근하고 연관되고, 등에 있는 광배근하고 또 연관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골반의 각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근육이 어디니? 라고 할 때 우리는 외복사근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제 여기 앞에는 복행근이라는 가장 안쪽에서 내장기를 싸고 있는 복행근이 있고, 그 앞에는 복직근이 이렇게 복행근에 껴있죠. 자, 복직근은 아기 임신을 했을 때 늘어났다 벌어졌다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만약에 출산 후에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벌어져 있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복직근 이계증이라는 증상으로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행근은 코르셋 근육이라고 설명해서 가장 안쪽에서 내장기를 싸고 있는 근육의 하나의 그림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장기를 싸고 있고 배 앞쪽에서 잡아줬다.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고개가 잠을 잘못 자서 고개가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으쓱으쓱 근육이라고 불리는 견갑거근, 레바터스카플라. 이 또한 견갑 배신경이 지배하고 경추 5번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레바터스카플라는 우리가 어깨를 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얘랑 같이 그 뿌리는 능형근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깨 위쪽에는 극상근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뒤쪽에 이제 승모근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극상근 설명하고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극상근은 승모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견갑 상신경에 속하고, 극상근에 문제가 오게 되면 수저질, 양치질, 빗질 또는 팔을 들을 때 뚜둑뚜둑 소리가 나거나 팔을 들어서 내릴 때 힘이 빠지면서 툭 떨어지거나,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올 때 어깨 통증의 주법은 극상근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팔을 뒤로 돌렸을 때 일자로 팔이 가지 않는 것은 극상근이다. 만약에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 브레이저 근을 혼자 못 푸는 것은 극하근.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으면 극하근,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됐고요. 한번 뒤로 돌아갔다 빠진 데 있으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트라펜지우스라는 승모근을 보게 됩니다. 승모근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승모근의 지배신경 또한 뇌신경 11번 액세서리 너브 부신경입니다. 자, 승모근은 예민한 근육이죠. 모든 근육이 교감이 컨트롤할 때 오직 얘만 부교감이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휴식을 요구하는, 스트레스를 요구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승모근의 문제는 간의 문제, 피로랑 연관되고요. 왼쪽 승모근의 문제는 스트레스, 그래서 위장과 또는 심장과 연관됩니다. 승모근이 천칭의 근육입니다. 이제 승모근을 드러내면 목 쪽에는 두판상근이 보일 것이고, 그죠? 쭉 내려오면 능형근이 보일 것이고, 요쪽에는 극상근이 있고, 그 앞에는 견갑 거근이 보일 거고, 요쪽에는 반쯤 걸쳐져서 극하근이 보이게 됩니다. 승모근은 스님의 꽃갈무자라고 해서 그 가운데에 하얀 백선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추위에도 연관을 주는 곳이다. 또는 버섯주 또는 일자목 또 거북목에도 연관을 주는 근육이 승모근입니다. 트라펜지우스. 자, 머릿속에 외우는 것은 승모근과 흉쇄 유돌근은 뇌신경 11번 액세서리 너브 부신경이 지배한다. 그래서 척수신경이 아니라 뇌신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왼쪽 승모근은 민감할 정도로 위장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제 극하근으로 넘어갑니다.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고 표현을 했고요. 불의 조건이 혼자 풀지 못한다고 할 땐 극하근이 나오죠. 극하근 가운데는 천종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극하근을 통해서 여자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유 수유 때 유방 관리에 또 관여하지요. 또 왼쪽 천종은 심장과 연관되고 오른쪽 천종은 간의 기능적 요소랑 같이 연관이 됩니다. 아까 극상근에 견정이라는 혈자리를 빼먹고요. 견정이라는 자리가 있고, 이 극하근은 천종이라는 자리로 유방관리 모유 수유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승모근을 드러냅니다. 드렸더니 다시 한번 극하근도 보였고요. 저 옆에 내렸더니 이제 대원근도 보이고 소원근도 보이게 되겠죠. 소원근에는 두 개의 신경이 나옵니다. 얘는 우리가 애과신경, 악실라리 너브라는 거랑 나디알 너브, 요골 신경이 나와서 우리 인체 어깨에서 통증이 일어날 때 그 삼각형 부분에서 나오는 그 라인을 어깨 통증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핵심 포인트. 어깨의 통증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 중에서 증상적 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근육이 소원근이고, 오십견과 연관되는 것은 견갑하근이죠. 그래서 견갑하근은 우리가 그 상황했을 때 팔을 뜯어서 관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견갑하근을 관리하면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근육이 견갑하근. 자, 소원근 이해됐고요. 극하근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오십견, 유착성 관절 낭염의 절대적 치료의 포인트가 견갑하근이라는 게 이해가 됐고, 그럼 견갑하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뜯어서 관리해줘라. 그리고 났더니 이제 스카플라, 견갑골 안쪽에 능형근이 이렇게 있고, 이 능형근에서 문제가 올 때는 우리는 그 능형근 안쪽에 상후거근, 최심층에 있는 상후거근의 문제는 한의학적으로는 고항의 통증이라고도 표현됐다. 그 고항의 통증은 결국 흉추 3번은 폐, 4번, 5번은 심포와 심장과 연관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심장의 활동적 기능 에너지의 그 공간적 요소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견갑하근과 그 다음에 능형근은 늘리고 이 등 쪽을 풀어줄 때 이 심장의 에너지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결국 고항의 통증에 관여되는 근육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견갑하근이 될 수도 있다. 견갑하근은 그 지배하는 신경이 심장입니다. 심경락. 그래서 심장과 연관될 수 있는 하나의 그림과 그 그림층으로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등 쪽을 쫙 보게 됐더니 우리는 능형근 받고 또 쭉 내려가서 광배근을 보게 됩니다. 광배근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죠. 팔부터 천장관절 라인까지 내려가 있고, 그래서 일명 수영선수 근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광배근 꼬리뼈까지 연관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어깨 기능적 운동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ROM, 레인지 오브 모션, 관절 가동 범위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근육에 연관해서 어깨랑 연관되는 광배근까지 봐줘야 된다. 그래서 꼬리뼈까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또 허리의 통증의 주범을 요 방형근이라고 하고,
그 요방형근은 척추와 늑골과 골반에 붙어 있어서 기침할 때 허리가 아프고 돌아눌 때 아프고 바지가 끌리고 잠잘 때 허리가 아픈 어떤 모든 문제는 요방형근의 문제로 봅니다. 근데 요방형근은 절대적 통증을 혼자 일으키지 않고 저 위에 있었던 광배근과 그 안에 들어있던 하후거근이 동조해서 배 앞쪽에 있는 장요근과 같이 기량적 요소로 나타나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 쪽도 근육을 쭉 훑어서 내려가 보면서 이제 엉덩이 쪽에 있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중에서도 중둔근을 보게 됩니다. 중둔근은 우리 실질적 허리의 통증에 해결할 수 있는 주 맥하고 또 우리 인체의 근막이 꼬이는 하나의 포인트다. 여기가 약해지면 허리 쪽과 다리 쪽의 균형적 요소가 깨진다. 모든 디스크의 고객들은 대부분 엉덩이의 근육이 위축이 온다. 그래서 중둔근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체와 하지의 연관 또는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의 흐름을 적해주는 하나의 길. 그래서 중둔근을 주사 맞는 자리 또는 근막이 꼬이는 자리로 인지하고 중둔근을 관리하고요. 대둔근은 우리 인체의 근력적 요소로 우리 몸의 근육의 양과 몸 상지와 하지를 크게 잡아주는 근육의 메카로 보시게 됩니다. 이 앞쪽으로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보게 됩니다. 소아스머슬이라는 장요근은 배에 있는 허리 근육입니다. 여기에 균형적 요소와 허리에 있는 근육의 균형적 요소를 밸런스적 요소로 딱 봤을 때 그 근육의 흐름은 허리의 문제는 결국 복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요근 위에 붙어있는 근육이 횡격막입니다. 횡격막도 근육입니다. 횡격막을 지배하는 그 신경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입니다. 횡격신경. 그래서 뒤에는 요방형근이 붙어있고 앞에는 그 다음에 장요근이 붙어있고 간과 장기들이 붙어서 이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고객을 통해서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관절 가동 범위 또는 페인 리듀스, 통증을 줄여주는 모든 관점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이 횡격막입니다. 복식호흡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정맥순환의 흐름에 영향이고 우리는 동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호흡과 심장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맥을 통해서 얻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근육의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근육의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식호흡을 통해서 650개의 근육을 동시에 다 움직이고 해서 정맥의 순환을 시키고 내장기의 활동을 원활하게 시킴으로 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근육과 역학적인 요소들이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인체를 3개로 나눌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냐, 또 인체를 2개로 나눌 때는 그 기준이 어디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3개로 나눌 때는 상초의 기운, 중초의 기운, 하초의 기운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는 거품과 같고 하초는 또랑과 같았다. 그러나 만약에 2등분으로 할 때는 요추 1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척수신경을 내려서 갈라지는 부분, 우리가 또 횡행결장 또는 상행결장으로 꺾이는 그 라인의 하나의 문제로 봤을 때 2등분의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는 상체와 하체와 팔의 모든 문제 또 얼굴의 문제들도 설명을 했고 다리로 내려가는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의 문제는 결국 오다리가 된다. 약하는. 또 안에 있는 봉공근과 박근에 약하는 결국 X다리가 된다. 무릎의 통증의 문제들이 올 때는 대부분 장경인대부터 해서 봉공근부터 해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근육들이 증상적 요소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무릎에서 일어나는 스크루본 무브먼트의 동작을 일으켜서 무릎의 동작이 잘못됐을 때는 장경인대 또는 봉공근 이 모든 근육도 봐주고 결국 대전자가 붙어 있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의 포인트로 또 한 번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부터 해서 증상적 요소를 하지의 증상으로 같이 연관돼서 무릎의 증상하고 다시 연결시키고 무릎의 증상은 그 운동성과 다시 기능적 요소로 다시 한번 판명하게 됩니다. 다리를 걷는다는 것,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워킹을 하고 걷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치유하는 에너지인 혈액순환을 시키는 하나의 큰 메카적 요소로 봅니다.
피가 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들어가서 정맥과 동맥을 흘러서 산소와 포도당과 모든 세포들이 들어가서 치유와 에너지와 그 다음에 회복하는 그림을 주는 거죠. 모든 수기적 요소의 근본적 목적은 자연 치유입니다. 우리가 칼을 들거나 약을 쓰거나 메스를 들어서 그분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 근육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결국 치유적 요소의 흐름을 잡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지게 한다는 크게 두 개의 요소, 혈액순환과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한다. 그래비티 라인 안에 들어오면서 피가 돌되 그 피가 신선하고 아니면 걸쭉하지 않은 그런 양의 혈액의 속도를 같이 유지한다면 인체는 중력선 안에서 충분히 자연 치유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살린 근육학을 20회 이상 찍으면서 20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을 인정하고 근육을 통해서 현재 몸 상태를 먼저 읽어내고 그 상태로 통해서 이걸 읽어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책을 깊게 봐도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20개의 살림 근육학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20개의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소책자료도 만들어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언제든지 바이블처럼 들고 다니면서 또 때로는 내가 잠깐이라도 20분, 30분 정도씩 듣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고객에게 희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하고자 하는 일에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고객은요, 여러분들 찾는 고객은 여러분들 통해서 몸의 개선과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을 접근하고 고객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험범위는 여러분들과 같이 현장에서 부르고 얘기하고 부딪히고 또 같이 강의하고자 합니다. 어디 곳이든 찾아갈 것이고 어느 곳이든 해줄 것이고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 제가 있으니까 든든한 비빌언덕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살리근육학 그동안 20편까지 보시느냐고 고생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